안녕하세요. 만능쌤입니다. 오늘은 제2강 팔품사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품사의 종류와 기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의 구조, 즉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품사랑 이 구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간과하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의 시작도 그리고 끝도 품사랑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잠시 한번 영상을 멈추고 과연 본인이 정말로 팔품사랑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노트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쉬운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그걸 본인 스스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팔품사와 기본 종류의 역할인데 처음에 명사가 나와 있네요. 명사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른 품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지고 명사라고도 하고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명사라고 합니다. 특히 주어랑 목적어랑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사에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지고요. 다시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로 나눠집니다. 단수 명사 앞에는 반드시 부정관사라고 하는 어나 언을 붙이게 되어 있고 복수 명사는 뒤에 s나 es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 명사 같은 고유 명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전체적인 틀이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까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대부분 받침의 니은으로 끝나고요. 아름다운, 차가운, 힘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명사 수식을 한다라고 외워 놓으시면 되는데 이 명사를 수식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인 전치 수식과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어쨌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입니다. 동사는 굉장히 쉽죠. 먹다, 마시다, 찾다 이렇게 그냥 다로 끝나면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사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대부분 명사 앞이나 명사 사이에 위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거꾸로 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온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 전명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대부분 부사나 형용사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일 땐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거고요. 부사는 이제 이 다음에 하는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의 종류에는 많이 보셨을 텐데 in, at, on, of, with, abou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관사인데요. 실제로 아마 대부분 문법책이나 학교나 학원에서는 관사가 없고 팔품사에는 대명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명사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관사를 잘 볼 수 있어야 문장에 대한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관사를 넣습니다. 관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부정관사랑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고 정관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사에 어나 언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처음 나오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정관사 더는 대부분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지칭할 때 대부분 쓰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사 앞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명사의 시작을 알려준다.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보통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해석은 뭐뭐히, 뭐뭐하게 등으로 해석이 되고요. 명사를 제외하고 뭐 나머지 품사들을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명사를 수식 안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고급 문법이 되면 명사도 수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kindly처럼 kind에 ly를 붙여서 친절하니,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명사에 ly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부사가 아닌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love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에 ly가 붙어서 lovely가 되면 사랑스러운이 됩니다. 물론 해석을 할 때는 실제로 어느 정도 국어를 맞추기 위해서 사랑스럽게라는 부사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보통 문장과 문장 사이에 위치하고요. 종류에는 의문사나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나중에 하나씩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종속절을 만든다인데 이 종속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어에는 주절과 종속절로 크게 나눠지는데 주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즉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치표로 끝날 때까지 주절은 한 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소리고요. 종속절이라는 것은 이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 즉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몇 개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주절 수식이라고 써 있는데 주절 수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어떠한 문장이나 단어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식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수식은 그냥 꾸며주는 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놀람이나 느낌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고 마지막에 느낌표를 찍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what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와우, 웁스 이런 것도 전부 다 감탄사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탄사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감탄문의 어순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탄문의 어순을 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how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와 what을 써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how는 기본적으로 how형 주동, what은 what어 혁명 주동 이런 식으로 외워놓고 여기에 가로를 친 이유는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생략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멋진 호수를 보고 있는데 같이 보고 있는데 와, 저 호수가 정말 멋지구나 라고 얘기하기보다 와, 멋지다, 진짜 멋지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굳이 조동사를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가 쓰였다라는 것인데 무조건 어가 쓰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명사가 복수 명사가 나온다면 이 어는 당연히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복수이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구조고요. 대부분 성분을 얘기하는데 성분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런 말을 가지고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이냐? 바로 명사고요. 해석은 대부분 주어기 때문에 은는이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당연히 품사도 동사로 쓰이고 해석은 뭐뭐다로 해석하게 되어 있고 보어라는 것은 보충해주는 말로서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가 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명사라는 품사가 하고요. 해석은 을을에게로 해석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문장의 구조, 즉 문장의 모든 필요한 품사는 몇 개가 있죠? 네,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나머지 품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쓰이지만 기본적인 문장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해석을 하거나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는 아마 아시는 분이 훨씬 더 많겠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놔야 하고 이거는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 혹은 그냥 보호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C라는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라는 걸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또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주어 동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걸 먼저 하게 되면 이게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해석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문법적인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누구냐? 네, 기준은 당연히 동사입니다. 동사 앞을 주어부 또는 주어라고 그냥 하면 되고요. 동사 뒤를 서술부, 그냥 뭐 목적어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목적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어가 있긴 하지만 목적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본형은 3형식이라고 그냥 외워놓으세요. 3형식.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라는 해석이 모든 영어의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나머지 1형식이나 2형식, 4형식, 5형식도 다 말투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또한 다음 시간에 실제 독해에서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말투가 이어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형, 3형식에 대한 기본형만 좀 더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어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구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입니다. 동사를 기점으로 앞과 뒤를 나눠서 주어 분야, 서술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느 게 동사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동사의 어형이라는 건 동사의 형태를 얘기하고요. 그 종류에는 there is, there라. 여기는 뭐 here is, here라도 사실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추가 설명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there is, there라가 나오면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죠. 동사 주어로. 그래서 해석은 1형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어가 있다 이렇게 1형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까지가 하나의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사의 종류는 뭐 can, may, will, shall, must 뭐 이렇게 기본적인 종류가 있고요.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어. 일반 동사의 부정어죠. 일반 동사의 부정어를 붙일 때는 not만 붙이는 게 아니라 don't가 대신 나가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don't를 봤으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have 플러스 pp인데요. have 플러스 pp. 뭐 현재 완료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have 뒤에도 어떠한 동사가 나온다면 무조건 pp 형태로 나와야지 have 다음에 ing가 나오거나 have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have 뒤에는 pp가 와서 완료를 나타낸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동사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비동사는 뒤에 ing나 pp를 데리고 나와서 능동형과 수동형을 만들어냅니다. 해석은 각각 주어가 뭐뭐 하다, 수동태는 주어가 되다 또는 되어지다 라는 해석으로 됩니다. 능동의 해석은 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수동의 해석을 가끔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수동태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부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뜻인데 그럼 비기분이 돼서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순간 생각하고 있어요. 비기분. 그럼 그냥 해석이 되다니까 되어지다. 그럼 주어진 혹은 받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그런 말들을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잘 이해하면서 해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다뤄봤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하는 방식 자체는 사실 1대1 수업 방식에서 과외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책이라든지 독해책 하나를 정해놓고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진도를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실질적인 독해에서 쓰는 요소들을 먼저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